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79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460페이지에 있는 클래스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클래스라는 문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코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간단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예제와 같은 예제를 입력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학생들의 성적을 저장해 두고 그 평균과 합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학생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키로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 성적을 각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키에 대한 값으로는 이제 하나하나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름을 지정을 하고, 국어 성적을 지정을 하고, 영어 성적을 지정을 하고, 과학 성적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체를 여러 개 만들고 이거를 리스트로 감싸서 학생들이라는 리스트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학생을 조금 더 많이 입력을 해놨지만 강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3명 정도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저장해두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 이름과 총점 그리고 평균을 출력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녀석들의 구분자를 탭문자로 지정을 해서 표 형식으로 출력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separate 탭이라는 게 어떠한 코드인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이름과 총점과 평균이 탭문자로 구분되어서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기반으로 for 반복문을 돌려서 총점과 평균을 구하고 이거를 학생의 이름과 함께 출력하게 코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는 부분만 먼저 작성을 해본다면 지금 화면과 같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총점을 구하려면 학생의 국어 성적 더하기 학생의 영어 성적 더하기 학생의 수학 성적 더하기 학생의 과학 성적을 모두 더하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평균을 구한다면 총점에서 4를 나누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학생의 이름과 총점, 평균을 표로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의 규모가 작다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이 코드의 규모가 점점 커졌을 때 이 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학생을 계속해서 추가할 때 이 키에 오탈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한 명을 더 추가하는데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이르라고 입력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했다면 전체적으로 코드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생성을 조금 더 획일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학생의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코드가 한 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수십 번 사용이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한 100번 정도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코드를 지금 화면과 같이 그냥 맨땅에다가 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말고 사회 성적도 추가해라 라고 사양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총점을 구하는 코드도 모두 바꿔야겠죠? 그런데 이 코드가 한두 개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백 개라면 그걸 하나하나 다 찾아서 수정을 하는데 수정에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수정을 할 때도 수천 줄, 수만 줄의 코드에서 컨트롤 F 눌러가면서 찾아가서 코드를 수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수정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사양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변경 누락이 생길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를 이 코드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함수를 활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생을 생성할 때 create student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함수는 매개 변수로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입력을 받고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게 된다면 키를 입력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reate student 함수를 만들었다면 학생을 생성할 때 키를 하나하나 입력해 줄 필요 없이 이름,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과학 성적을 직접적으로 지정해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다면 키 입력에서 실수 자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코드를 입력할 때 여러 줄을 한꺼번에 수정했는데요. 컨트롤 Alt를 누른 다음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아래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 줄을 한꺼번에 잡고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활용되는 기능 중 하나이므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학생의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코드도 함수로 만들면 변경 누락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SumStudent라는 이름의 함수, AverageStudent라는 이름의 함수도 함께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매개 변수로 학생을 지정하면 내부에서 이 학생의 총점을 구해서 리턴하게 만들고 내부에서 학생의 평균을 구해서 리턴하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 때문에 코드가 늘어났지만 이 덕분에 이 코드의 규모가 커졌을 때 수정이 훨씬 더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점을 구하는 부분은 SumStudent를 활용하면 될 것이고 평균을 구하는 코드는 AverageStudent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변경하면 이전과 같은 코드가 됩니다. 함수 부분을 위쪽으로 끌어올려 두게 되면 실질적인 이 코드 실행 흐름 부분은 훨씬 더 간단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코드의 실행 결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이전과 같은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함수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프로그램의 규모가 더 커지고 함께 작업하는 팀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몇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전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함수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있는지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번째 문제는 저 학생들이라는 변수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왜 문제가 되는지 현재 시점에서는 알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있는지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면 팀의 어떤 개발자 한 명이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코드를 저 SumStudent와 AverageStudent를 사용하지 않고 작성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SumStudent와 AverageStudent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냥 맨땅에 코드를 작성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함수를 만드는 의미도 없고 이 함수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수정 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등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 함수의 개수가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면 학생을 위한 함수도 있고 교직원을 위한 함수도 있고 학교에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한 함수도 계속해서 생길 텐데 그것들이 그냥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할 때 그걸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분산되어 있다라는 세 번째 문제까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짜잘하지만 개발을 할 때 개발자들을 굉장히 귀찮게 만드는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은 클래스라는 문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클래스라는 문법을 활용하게 되면 이전에 있던 문제와 함께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이 문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